박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유튜브로 썰랑썰레 아주 재밌게 듣고 있는 예비역이에요. 15년 정도 지난 썰입니다. 먼저 저와 제가 속한 부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공방어를 책임지는 모부대의 1호차 운전병, 본부중대를 제외한 전병력이 수도권 각지에 펼쳐져 있는 진지를 교대하며 24시간 항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는 수도권 안의 GOP라고 볼 수 있죠. 상시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대들은 대부분 그렇듯 지금은 특정 사단과 합병하여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부 중대 기준으로 1년에 훈련이 유격과 혹한기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2박 3일의 굉장히 짧은 기간과 본부 중대 특성상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의 한계가 그여오르고 있는 인원들이 다수여서 훈련 강도는 항상 엄청 약했으며 병과 특성상 대우분의 대대장이 대령 혹은 장군으로 진급할 길 자체가 아주 좁기에 지휘관께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 쉽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중대나 진지에 가는 인원이 아닌 본부로 배속되는 인원들은 대부분 군의 연줄이 있거나 가정 환경에 유복하여 높은 학력, 국내 최상위권 법대 졸업 후 40패스 못하여 병사로 오신 30대 형님 및 각종 유학받은 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출을 포함한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출, 그리고 학교 선생님 등등등 부유한 가정환경, 예를 들어 국내 최상위 전자회사 회장님의 전속 변호사의 아들의 국내 최상위 제빵회사 부사장의 아들이면서 미슐랭 가이드 3스타에 선정된 국내 베이컨 내 맛집의 아들의 해군 기무사 사령관의 아들 등등등 유수의 인력들이 대부분 대부대 본부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미친 뭐하는 동네야 여기. 물론 군대는 평등한 곳이라 그렇지 않은 병사도 많았고 저 또한 그런 병사들 중 한 명이었죠. 육군에서 공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나 거점 요충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힘든 내무 생활 및 병영 부조리, 낡은 시설과 취사병의 능력 부재에 따른 맛없는 급식 등이 단점이 있었으나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훈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크게 군생활에 불만은 없었죠. 오늘 전해드릴 썰은 그마저도 2개밖에 없다는 유격훈련 때 일어난 유통기한 10년 지난 옥심주사기 맞은 썰입니다. 입대하고 훈련소와 야수교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고 약 3개월 뒤 1병 1대 대대장 운전병으로 선정되어 인수인계를 받고 있을 때 운용 중인 대대의 진지가 약 20개 정도로 현재 운용하지 않고 있는 진지까지 포함 50개가 넘는 진지를 길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에 수기로 지도를 걸어가며 열심히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죠. 그럼 이 사람만 잡아서 고문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50개의 진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네? 말만 수도권 방어지 우리 부대는 수도권의 북쪽도 담당하다 보니 대부분 건물이 아닌 산꼭대기나 보이지 않는 도로 등 여러 위치에 산재해 있어 지방 출신인 저에게는 서울과 경기 북부의 길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2달 뒤에 인계받을 1호차는 새로운 대대장님과 함께 운용해야 하기에 길을 최대한 많이 숙지해놔야 했죠. 일과 시간에는 1호차 뒤에 타고 운용 중인 진지의 길을 외우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부대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신 주임원사님께 현재 쓰지 않는 진지의 위치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대장님이 취임하면서 저도 정식 1호차 운전병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병이 되었을까? 이상한 친구 한 명이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상 최이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이병은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서술했던 바와 같이 우리 부대는 기타 상급 부대 혹은 꿀보직 부대와는 다르게 전통적으로 신병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다른 꿀부대는 어떤 백으로 왔냐, 계급이 뭐냐부터 물어보지만 우리 부대는 워낙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녀들이 오다 보니 군부대의 연줄보다 사회에서의 활동을 먼저 물어보고 서로 조심해야 할 점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최이병은 저와 같이 평범하고 별다른 뒷배경 없이 자대로 온 군수 개원 중 하나였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네, 바로 패급이었어요. 흔들리는 초점과 대중 없는 언어 선택 능력,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줏대와 더불어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최이병은 안타깝게도 중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본인의 주특기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예초 및 작업병으로 행정관의 오도에 잡일만 하는 그런 조은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며 관심병사지만 1인 체제의 작업을 자주 진행하였고 그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에 2번밖에 없다는 유격 시즌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인수인계할 때 분명 선임께서는 1호차 운전병이라 운행대기를 해야 돼서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은 전부 열애기 때문에 훈련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단 말이 있어 편한 마음으로 훈련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대대장님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격이라는 것을 본부 중대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저에게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 자네 지금 상병인데 작년에 유격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대에 와보니 이미 유역이 끝나 있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말이야, 직업군인으로서 자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하네. 자네는 병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유격 훈련을 받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유격에는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나. 네, 대대장님께서 지시하신다면 언제든지 운행대기를 해제하고 훈련과 과업에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좋아! 방현, 자네의 충직한 마음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만. 그렇다면 운행대기 중지하고 유격 조교 대장은 운전병을 연병장으로 안내해주게. 저는 지금까지 운행대기를 핑계삼아서 전탱적으로 열애되었던 유격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1호차 운전병이 되었죠. 보통 1호차 운전병들은 대대장님이 감싸주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유격 훈련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고 이래서 운행 제한되고 이러면 자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하는데, 그렇게 대대병력과 함께 유격에 참여한 저는 평소 1호차 운전병으로 편해 보인다는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루 만에 만시창이가 된 저는 이틀차가 되어 화생방 훈련이 준비되었고, MOPP 단계의 설명과 CS탄 훈련 등 생화학 무기를 살필 시 대응 요령에 대한 설명 시간이 지나고, 그 교육 시간에는 옥심 주사기를 놓는 요령까지 배우는 챕터도 있었죠. 통상적으로 침과 옥심 액체가 없는 견본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직접 맞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 실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전 훈련의 내용은 이랬죠. 생화학탄이 터졌다, 인지한다, 옥심 주사를 꺼낸다, 왼쪽 가슴 심장 쪽에 위치한다, 모나미 펜처럼 위에 뚜껑을 눌러서 액을 직접 주입한다. 설명드린 대로 옥심 주사를 맞는 법을 직접 보여주며 유사시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직접 맞는 척하면서 프로시저를 익히게 되는데, 그리고 제공해주는 옥심 주사는 최소 1980년대쯤에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리되어 침과 액체가 없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덩어리. 해당 교육을 진행하면서 모든 인원들이 열심히 맞는 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앞으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 인원은 바로 패급 최이병. 대대본부 인원들은 얘가 이제 훈련받기 싫어서 쓰러지는 척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혀를 찡찡 차고 있었는데, 쓰러진 최이병 가슴에 옥심 주사기가 달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급하게 최이병을 앉혀보고, 앉게 된 최이병 왼쪽 가슴에 옥심 주사기를 떨어지지 않고 전투복에 계속 달랑거리며 붙어있는 겁니다. 훈련 조교가 주사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있으면 안 될 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에는 옥심 주사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걸 심장에다 직접 놓은 겁니다. 군의관은 바로 후송해야 되는 위급 상황이라고 지휘본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엠뷸 운전병은 급히 소환되어 바로 수도통합병원으로 가고자 했으나, 엠뷸 운전병은 자대에서 수도통합병원까지 가는 길만 인지하고 있는 지방 출신이어서 길을 몰라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으며, 그래서 지휘본부의 대대장이 저를 찾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본부에서 알립니다. 대대 1호차 운전병, 대대 1호차 운전병은 지금 바로 지휘본부로 오도록. 이 말을 듣고 바로 지휘본부로 달려간 저는 대대장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 혹시 수통 가본 적 있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이 지옥 같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없습했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군의관 선탑에 1호차를 몰아 수도통합병원으로 출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최이병은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충 짐처럼 눕혀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최이병을 보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고 선탑한 군의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의관님, 저 사실 수통 가는 길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대대에 있는 어떤 운전병보다 제가 나을 것이라 사료돼서 그것을 알고 나신 대장님께서 운행을 맡겨주신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주행과 속도 위반을 할 테니 군의관님도 혹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든 분당으로만 가면 돼. 저는 군의관님의 이 말을 듣고 미친듯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차선위반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수통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루 입원 및 위장 세척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님께서 그래도 다행이라면 군의관에게 군의관 수고했네. 피곤할 텐데 운전병이랑 거의 찜질방에서 좀 쉬고 내일 유격 종료 시간 3시니까 그 전까지만 복귀하기 바라네. 대대장님은 저와 군의관에게 하루짜리 유격을 안 받을 수 있는 포상을 주신 것.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가니 최이병은 씻은 듯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이라 지금 복귀하면 훈련을 더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군의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최이병의 몸 상태를 우려해 포주까지 사먹고 커피 한 잔 먹고 3시에 맞춰서 복귀하였죠. 그리고 옥심을 맞은 우리 최이병은 돌연변이가 될 것으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 그냥 패급 그대로 저녁 전까지 부대의 온갖 잡초와 전투를 벌이면서 전역을 하게 되었죠. 글재주가 없어서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채택된다면 입대 전 교통사고 7번 내고 지휘차 운전병 된 썰, 2010년 북한 한 달 살기 중 길 잘못 들어서 북한군 내무실 지도 방문한 썰. 이 뭔 소리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